예, 다음은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내용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운명의 한 주 위헌된 대혼란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 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라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마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 필요성엔 찬성하지만 현재 법안엔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조국 혁신당의 주장입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12월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선 위헌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해 당연히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 친명계에선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과 관계없이 위헌 소지 없는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여당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법부에선 전국법 관대표 회의에 이어 사법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국회에선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 논의가 진행됩니다. 내란 재판부 입법의 방향을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서왕진 지금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님 지금 잘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감 이슈인 만큼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네. 분. 네, 먼저 맞습니다. 질문 주시죠. 네, 먼저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조항 그리고 특징 짚어주시죠.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법안에는 1심과 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내란 재판부 구성 방식은 이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의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영장과 재판을 전담할 판사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고 이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얼마 전에 법원장 회의를 했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조국혁신당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한 축이고요. 네. 위헌 논란은 사실은 뭐 헌재 가서 다퉈봐야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굉장히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금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이 재판에서 기소를 담당할 검찰을 지휘하는 행정 책임자이죠. 그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을 물론 재판관을 직접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추천위원을 지명한다는 것이 마치 선수가 심판을 지명하는 것처럼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헌재 사무처장이 역시 추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위헌 논란을 불러오는 거고요. 이 위헌 논란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법원 분위기로 보면은 재판부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청을 하는 순간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재판이 정지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아예 무효가 되거나 구속에서 풀려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국혁신당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졌네요. 최종적으로 이제 헌재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헌재에서 이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진행된 모든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피고인들은 다 풀려나게 되고 새로 재판을 시작한다는 상황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네.
결국에는 내란 재판부를 전격적으로 반대하는 게 전국의 법원장들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역당 입장은 반대는 하진 않지만 문제점은 있다.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게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는 바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실제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확실히 필요하다. 다만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위헌 소지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재판이 정지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작업을 민주당 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또 외부 전문가들과 좀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협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과 해당 법안에 대해서 별도로 뭐 논의나 협의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협상 과정에서 접점이 또 만들어질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내대표단 간에 상당한 논의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에서 이걸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제기했던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는 또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책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당히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원내대표단 간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조역당 안에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점, 그 위헌이나 재판 정지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속도전과 완성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당에서는 뭐 사실은 뭐 내란 재판이 신속하게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잘 하기 위해서도 특히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구성 부분에 있어서 법안 자체가 빈틈을 보여주면 그 빈틈을 타고 윤석열 또 피고인 변호인단 이런 세력들이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갖추어서 잘 준비된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박주영 기자, 네. 아까 서왕진 대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 위헌 소재가 있다라고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이 위헌 논란 어느 정도까지 논의될 거라고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죠.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비공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마도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소지 여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통과는 일단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조승래 사무총장이 법안 처리 직전까지 위헌 소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 사안이 얼마나 좀 시급한가 하면 오전 8시 반에 원내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네. 평상시 원내 지도부 회의 같으면 한두 명이 좀 빠지거나 그래도 뭐 용인해주는 분위기인데 오늘과 같은 날에는 반드시 모두 참석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안 입법에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의원총회 이번 논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위헌 소지 여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1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법사위 내부에서 아주 꼼꼼히 논의를 했고 그리고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와도 긴밀하게 상의한 만큼 위헌 소지 여부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 회의 초반에는 일단 위원총회에서 위헌 소지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로 쟁점이 좀 갈릴 것 같고 이후에는 어떤 부분의 위헌 여부를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의 판사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언제 처리하느냐 여부인데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인사들 모두 연내에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정희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위헌 해소 여부까지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당론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는 일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의장과도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박지원 기자 특히 당과 대통령실에 또 이견이 보이는 건가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내란 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를 해야 된다 입장을 발표했고 법사위에서는 당과의 제대로 소통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야. 파열음이 좀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우상호 정무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데 당과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고요. 다만 당 지도부와 그리고 법사위원들 간의 의견은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수고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 중 일부는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과 관계없이 위헌 소지 없는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제가 통한 이 대통령 가까운 한 친명계 의원에 따르면 잘못된 입법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누가 책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위헌적인 요소를 정확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정확하게 충분히 문제 없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당 지도부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번에 속도 조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과 당 그리고 법사위의 속도 조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누군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여권에서 보는 12월 전국의 최대 이벤트 중에 하나가 청와대 이전인데요. 네. 이전에도 봤지만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인 게 가장 큰 이벤트인데 앞서 이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 민주당에서 법사위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재판중지법을 강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이란 최대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서 얼마만큼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 나간다면 주역당,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되십니까? 예, 우선 오늘 정책의총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청와대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상당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주승래 사무총장도 추진 의지를 밝힌 것 같지만 위헌 요소 부분을 확실하게 제어하겠다라는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책의총에서 상당 부분 저는 조정이 될 거라고 우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원내대표단 간에도 양당 간에 그런 가능성들을 상당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내용 자체를 좀 조정하는 작업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냐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속도 이런 부분도 조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실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필요시에 수정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수정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오늘 사실은 법사위를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총을 다시 연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당내에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두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민주당 법안 자체를 일부 수정하는 것. 네. 거기에 이제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하고 헌재를 빼고 네. 전국 법관대표회의 또 전국 법학교수회 또 법조는 협의회 이렇게 3분야에서 이렇게 3명씩 추천하는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받아들이면 민주당 법안을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안이고요. 더 사실은 논란을 해소하려면은 저희들은 법원의 규칙을 통해서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어디까지 한번 논의하고 수정 보완을 받아들일지 하는 것을 좀 보고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정치인은 좀 레토릭 싸움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개혁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하는데 조약당 왜 발목 잡기 하냐. 그 민주당을 눌러서 본인들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반사이익 정치를 하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과정에 저희들이 후보도 내지 않고 함께 만들었고 우리 후보처럼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민주당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은 아닙니다. 야당이지만 또 이 정부를 함께 만드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성공해야 되고 그 전제는 내란 청산을 아주 깔끔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빈틈을 만들어서 상대편한테 빌미를 줘서 재판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로서 충심해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치기 전에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시는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우선 다 아시는 것처럼 필리버스터법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때 반영된 내용입니다. 우리 전 앵커님께서는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2012년 전까지 국회에서 어떤 법안 하나 반대하고 막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육탄 전쟁을 벌였던 동물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입법부의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꼴사나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대신에 소수정당, 다수정당이 막 일방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필리버스터법인데요. 그 필리버스터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국회에서는 소위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기본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는 소수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계속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계속 발언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게 그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민주당 법안에서는 그 규정 자체를 다시 바꿔가지고 60명 정도가 안 되면은 정지시키는 것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4시간이 지나야지 5분의 3에 제적의원 5분의 3의 의결로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4시간이 또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실효성도 없는데 애초에 만들었던 소수 정당의 어떤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정신만 훼손시키는 이런 접근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견을 제시한 겁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그다음 박주현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